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이슈를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는 잠깐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뉴스 기사가 괜찮은 게 나올 만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좀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세 가지 소식 정도로만 깔끔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각각의 소식들은 한컴에 대한 이야기하고 위성 인터넷 관련된 거, 그러니까 우주 인터넷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두 가지 정도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쇼츠를 따로 준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27일부터 이제 MWC 행사가 열립니다. MWC 행사는 전 세계에 제일 유명한 3대 행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월 달에 시작했었던 CES라고 하는 이름의 행사죠. 이 CES는 세계 요즘에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전제품 전자제품 박람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전자제품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나와요. 자동차도 나오고 냉장고도 나오고 TV 세탁기 다 나오는데, 이제 이번 달 말에 있는 거는 항상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거든요. 여기서는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해갖고 모바일에 관련된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이슈가 있었을 때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모바일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5G부터 시작해갖고 망 중립에 대한 것들 이번에 이슈가 될 거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행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속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했었지만은 한국어 컴퓨터가 이번에 참석하기로 해서 뉴스에 좀 나왔길래 관련된 것부터 먼저 보려고 해요. 자, 한글 컴퓨터는 이미 로봇 회사기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썼던 것처럼 한 컴만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무엇을 도대체 이 회사가 가지고 나가는 거냐,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현재까지 이제 언론에 노출된 바에 따르면은 우선 한컴 오피스 기술을 오피스 SDK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에 갖고 있는 OCR 기능도 선보이고 자연화 처리 기술하고 챗봇 기술들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 한컴 프로텍스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지메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지메타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아지메타 궁금해서 들어와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같은 화면에 보실 거고, 혹시 오디오 클립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잠깐 아지메타라고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RPG 게임처럼 보여요. 굉장히 그래픽은 괜찮은 것 같고 RPG 게임처럼 보이고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납니다. 현재 오픈 베타 서비스 중이라고 하니까 정식 출시는 좀 멀은 것 같고요. 버추얼 커넥트 월드라 그래서 오피스 존이 있고, 좀 넘겨다 보면 해변 무비 존, 같이 OTT를 볼 수 있는 거, 영화 보는 공간이라는 거겠죠.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또 컨퍼런스 존, 큰 행사 같은 거 진행할 수 있도록 강당도 있는 것 같고요. 투표 서비스도 있어요. 자, 광장존 이런 것들을 쓱 보게 되면은 여기 안에 메타 휴먼도 들어가고 AI 글쓰기, 이건 리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것들이죠. 이거 쭉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일도 하는데,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인공지능 방식으로 글도 쓸 수 있고, 역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회의록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많이 봤던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뭉쳐져 있는 내용이기는 해서 아마 이거의 전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이야 좀 잊혀졌지만은 사이타운, 한컴타운하고 합쳤었죠. 이것도 좀 기억이 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으면은 조금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제 엔더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약한 점, 이게 좀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해 보죠. 미국의 FCC. 여기에서 이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거든요. 우주 인터넷 사업으로 아마존을 승인을 했어요. 아마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 스페이스X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카이퍼라 그래갖고 예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게 있었습니다. 사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인류를 우주로 보내는 게 꿈이고요. 이제 화성이긴 하지만 그쪽이 꿈이고,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루 오리진 프로젝트라 그래갖고 그쪽은 마치 건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거, 스페이스 콜로니를 만드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 아마존도 예전부터 계속 선언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저궤도에 위성을 뿌려서 전 세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물론 좋은 뜻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쇼핑을 또 많이 하겠지,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그리고 앨런 머스크, 제프 베조스, 앨런 머스크 이 둘이 우주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서로 쏘아 올리는 것들 중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로 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한번 이슈가 나왔어갖고 올해 초에 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2023년이니까 상반기라고 했었으니 아마 6월 달까지는 아마존에 인공위성이 또 하늘로 오르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주는 우리 모두의 것인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기업이 아니라 한두 기업들이 점령하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 이것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이번에 스타링크 이야기 좀 드릴게요.
스타링크가 이슈가 된 게 꽤 오래전부터요. 근데 정말로 이슈가 된 거는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기억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은 이 전쟁 때 어, 디지털 차관이 앨런 머스크한테 우리 좀 도와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액티베이트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접시 형태가 갔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매 15만 명 정도가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프로젝트가 됐었는데 요즘에 나온 이슈는 뭐냐면은 스타링크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생각해보세요.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인공위성을 띄우게 되면은 이거 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도 나와요. 군사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우주를 빼앗겨서는 이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벌써 빼앗겼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작년에 10월 정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그거였었어요. 이거 미국의 상업적 인공위성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우리가 격추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나왔었던 거였었는데 문제는 스타링크 측에서는 당연히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것들에 대해 반대를 할 건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드론에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탱커도 박살낼 수 있고 드론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쟁이 끝날 수 있잖아요. 이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드론이라 그래서 이 조그만한 거 날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 정도 되는 기체를 날리는 것도 드론이에요. 이런 것을 계속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스타링크하고는 잘 맞는 게 조그만한 단말기만 가지고 있으면 산악 지역에서도 어디서든지 설치만 하게 되면 인터넷이 터질 수 있잖아요. 너무나 정밀 타격을 하는데 좋기는 한데 스타링크의 규약을 보게 되면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요. 근데 이거를 협의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협의 못했겠죠. 우크라이나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고 스페이스X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막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스타링크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우주 인터넷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특정 기업, 특정 나라한테 귀속될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요즘에는 항상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 정책을 정해야 된다. 이 얘기 많죠. 근데 우주는요? 스타링크에 관련된 것들, 우주 인터넷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초국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아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